기억되는 대사는 대각국사 의천이죠.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진울 제자 중에 진각국사 해심도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국사는 이 두 분이 떠오르고 또 이런 분도 이제 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죠. 송나라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교장을 출판하였다. 교장을 간행했다. 교장 간행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죠. 의천에 대한 문제. 교장 간행이죠. 여러 불교 경전에 대한 대장경에 대한 추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간행하였다. 1번 국청사 창건 교단 통합운동을 펼쳤다. 예, 맞습니다. 천태종의 중심 사찰로 국청사를 창건 교단 통합운동은 의천 맞습니다. 1번 의천. 2번 삼국시대 승려들의 전기를 수록한 저술을 남겼다. 누구겠습니까? 자, 이거는 고승전이죠. 삼국시대 승려, 우리나라 승려들의 전기, 고승전을 남긴 인물은 통일신라의 학자, 유학자 김대문입니다. 진골기조 김대문이 고승전을 남겼죠. 고승전. 또 고승전 말고도 뭐 한산기라든지 화랑색이라든지 하는 글을 남겼는데 김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만덕사에서 참회 수행을 강조하는 법화신앙을 내세웠다. 법화신앙 요새죠. 여기는 수성결사, 정예결사, 진울, 그 다음에 법화신앙에 기반을 둔 백년결사를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요새에 대한 설명이죠. 요새. 그 다음에 4번 해초, 이 왕 오천주국전을 저술한 인물 해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다릅니다. 일단 5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한 저술을 남겼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죠. 삼국유사를 쓴 인물도 승려긴 한데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 일연.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그것은 의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무리를 끌고 게르보의 옛땅이지. 게르보의 옛땅이 바로 고구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게르보의 옛땅을 차지해서 동모산에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의 땅에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발해가 되겠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발해가 되고 그렇다면 바로 첫째 줄로 하는 그는 바로 대조영이 되겠죠.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 그 땅은 서쪽으로는 영주 동쪽 이천리 밖에 있으며 이거는 영주는 중국의 영주를 말하는 당나라. 남쪽은 어디와 첩혔습니까? 남쪽에는 통일신라겠죠. 무슨 시대? 남북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 발해 나 통일신라죠. 지도에다 그리면 여기 발해가 되고 여기 신라가 되겠죠. 통일신라입니다. 이걸 무슨 시대라 그러죠? 이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자, 발해는 926년부터 아니죠. 699년부터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통일된 연도가 616년이죠. 6년부터 935년도에 멸망합니다. 이 두 나라가 같이 존속했던 기간이 230년이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자, 먼저 1번. 칸은 반농사를 주로 지었고, 예, 맞습니다. 북쪽 지역은 주로 반농사 중심이고, 배농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농사 중심이었고, 목축도 발달에 맞고. 2번. 발해는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 흉목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자, 남북조라고 하는 이 시대, 중국의 남북조 시대는 몇 세기를 주로 말하죠? 일단 당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참고하자면, 당시 발해와 신라가 있을 때 이게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에 이 나라가 있죠. 당나라가 있잖아요. 당나라가. 남북조 시대는 중국에서 대체로 5세기에서 6세기형입니다. 5, 6세기이고 이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고 589년도에 수나라를 세웁니다. 남북조 분열을 통일했죠. 그 다음에 당나라가 618년에 당나라 쭉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발해와 신라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당나라 이거를 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보통 이 표현은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 유목민족과 무역했다 이것은 특히 고구려 장수왕 때 외교에서 주로 강조한 내용이죠. 5세기 장수왕은 중국의 북조와 남조와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중국 세력을 교묘히 견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죠. 그래서 요거는 장수왕 때 쪽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죠. 3번 통일신라는 국제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과 무역하였다. 이슬람 상인이 울산항에 왔고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상품 수요의 증가로 수도의 서시와 남시를 증설했다. 예, 맞습니다. 통일 전에 동시가 있었고 통일 이후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로 개설되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와나는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교통로를 통해 교류했다. 그렇죠? 발해와 신라는 신라도라는 길을 통해서 두 나라가 나름 교류를 합니다. 신라도. 그래서 줄치고 쓰기를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교통로 줄치고 신라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가나와 관련 6번 문제입니다. 가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요. 국내 기근이 발생해서 제상 유성룡 건의에 따라 유성룡이 나왔습니다. 유성룡은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나오는 인물이니까 조선 후기? 예, 조선 후기쯤으로 보면 되겠죠. 요동에 공문을 보내 압록강 중강에 이 시라는 건 시장 시자죠. 중강에 시장을 열었다. 교역을 하게 했다. 이것이 뭐에 시초했다. 인조 때 청나라 요청으로 소와 소금을 규정에 따라 교역하게 했을 뿐 사상에 따라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하였다. 허가된 무역으로서의 어떤 시장을 국경지역에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내부의 시장이 아니라 뭔가 중국과의 교역의 하나의 그 거점으로서의 중국과의 교역의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시장이죠. 그런데 점차 국법이 해이해지면서 사상들이 함부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마음대로 교역하였다. 이것을 뭐라고 하였다. 뭐에 대한 설명이죠? 조선 후기 무슨 무역이죠? 대외 무역의 발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주제입니다. 그럼 조선 후기 대외 무역에 뭐가 있죠? 개시와 후시가 있더라. 그럼 개시, 후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공무역이 있고 이 공무역은 국가 대 국가의 무역을 말합니다. 국가 대 국가의 무역. 국가 대 국가의 무역을 공무역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조선 전기 때부터 늘상 존재해왔던 것이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무역은 뭐죠? 사무역은 개인 대 개인입니다. 개인 대 개인인데 이 사무역은 다시 두 개로 쪼개죠.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는 계시고 다시 공적인 사무역. 공적인 사무역은 허가받은 사무역입니다. 허가받은 사무역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허가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몰래 무역하는 것을 우리는 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 때 완전히 새롭게 들어선 겁니다. 조선 후기 때 최초. 조선 후기 때 최초로 등장한 거거든요. 이 사무역이. 그러니까 위에 가의 이야기는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서 국경지역 중강에 그 시장을 열고 교역을 하게 했는데 그래서 허가 받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정부 허가 없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몰래 하는 무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이게 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후시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쪽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요. 경원 계시와 회령 계시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외관 계시, 외관 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 이제 중강이란 이 말도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데, 의주, 여기가 이제 의주죠. 여기가 중강, 계시,
중간 후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록강 건너서 이쪽에 봉황성에 보면 책문 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합법적인 무역이었고 허가받은 사무역이었고 이건 허가받지 않는 사무역이라서 밀무역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숙종 때쯤 되면 이것도 정부가 이걸 허락해주고 세금을 걷는 쪽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 이 사무역을 사를 빼버렸죠. 그래서 공적인 무역을 개시, 사적인 무역을 후시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공무역, 이거를 사무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공무역, 사무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무역 내에서 두 개를 구별한 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중강 이쪽 여기 개시, 후시, 개시고 뭐 따로 이거는 주로 청나라 쪽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강에 대한 중강 개시, 중강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가의 경우에는 개시는 개시인데 중강 개시,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중강 후시 이렇게 됩니다. 청나라 쪽과 관계되는 거니까 중강 개시, 중강 후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번 가에서 무역을 주도한 상인을 내상이라 했다. 내상은 여기죠. 지금 나온 지역 자체가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상은 여기죠. 내상, 여기는 만상, 만상이죠. 의주상인 만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에서 주로 거래된 물품은 구리, 황, 후추 등이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리, 황, 후추는 일본에서 우리가 주로 수입했던 물품이죠. 은, 구리, 황, 후추.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개무역에 했던 물품인데 구리는 따로 설명 안 했습니다만 구리, 황, 후추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쪽의 교육 물품과 관계가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에서의 상행위는 경지서에서 단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지서는 자 시전 상인들의 시전을 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경지서죠. 시전을 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경지서고 세조 때부터 이름이 바뀌죠. 평시서로 바뀝니다. 평시서.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개시와 후시가 나오던 시대 때에는 아예 경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렸죠? 세조 때 이후 평시서죠. 시전 상인 감독 기구입니다. 시전을 감독하던 기구죠.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상인을 공인이라고 했다. 맞습니까? 중강 개시, 중강 후시, 가 중강 개시, 나 중강 후시에서 활동한 상인은 공인이라고 했다. 공인은 아니죠. 공인은 사상들이 아니죠. 사상들이 아니라 관상이고 여기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상인들은 주로 만상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가 활발해지면서 은광개발이 성행하였다. 자, 이런 대외무역의 발달과 은광개발 활기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특히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청이 결제수단 은을 요구하죠. 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청나라와의 공무역이든 사무역이든 상관없이 이 교역의 과정에서 은을 요구합니다. 이 청나라가. 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은광개발이 활기를 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이죠.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가를 단순히 개시, 나를 단순히 후시 이렇게 풀면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강이라는 이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또 청과에 또 관련해서 청과의 대외 무역이라는 말도 나왔고 중강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 해서 요거는 중강 개시, 중강 후시로 이렇게 가나를 표시해 놓고 설명을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죠? 가 중강 개시, 나 중강 후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어떤 왕에 대한 설명인데, 자, 제시된 자료는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균관을 다시 짓고 그를 성균관 대사손으로 삼았다.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이 자, 성균관 부흥 노력을 전개합니다. 성균관 부흥 노력 나오고 그다음에 성리학 교육
이런 것들이 공면한테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 자료, 특히 누구를 이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